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상당히 강하죠. 예. 수급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순매수, 비찰주까지 강하게 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상황들 평가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3월에 외국인들 수급표 공개가 됐으니까 네. 오늘은 그 부분서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유동성 파티, 막판 1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못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최근에 계속 말씀 많이 드렸고, 어제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주가들이 있으니까 네. 이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느닷없이 은행, 보험, 맞아요. 이런 쪽들까지 초강세거든요. 사실 은행주가 6, 7% 오른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으로 따지면 상한가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오르기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겁내시는 투자자가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지역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3월 수급이 공개가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어디신가요? 가장 눈에 띄는 곳. 지금 3월이 가장 네, 진한 가장 거네요. 진한 예, 색입니다. 유럽이네요. 네, 이쪽이죠. 1월 달만 하더라도 영국계 자금을 필두로 해서 매도세가 가장 강했었던 유럽계 자금. 네. 지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계 자금과 텁을 달리고 있어요. 미국은 원래 중장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돈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밀고 들어오면 쭉 움직이는 힘이 강하죠. 근데 분명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3월 달에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비슷한 폭으로 굉장히 좋았었고, 조세 회피 지역도 자금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 돈, 중국 돈, 이런 돈의 대한민국 매입도 굉장히 좋았었고, 유일하게 안 좋은 데가 사우디를 필두로 한 중동계 자금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유럽계 자금이 주도하는 확실한 반전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순매수 상위한 국가들 보시면은 단연 눈에 띄는 곳은 영국입니다. 1월만 하더라도요. 영국에서 유출되는 돈 사이즈가 작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예. 1조 던진 거예요. 1조. 상당히 네. 크네요. 1조 던졌는데 지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필두로 한 유럽계 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월드 인덱스하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보시는 것처럼 궤적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겁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시장이 좀 어지러워지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ECB가 매월 600억 유로씩 돈을 풀기 시작했고 BOJ는 지금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아직 설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강한 양적 완화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 BOJ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너에 몰리면은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거든요. 네.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도 코너에 완벽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나 한 번 더 쏘고 실패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아베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유럽계 돈이 움직였다. 그러면 왜 움직였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가 독일인이다. 네. 내가 독일인이에요. 내 손에 유로화를 들고 있었는데 유로화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빠져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분명히 이만한 유로화를 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 쪼그라드는 돈을 갖고 가만 손에 쥐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돈을 쪼그라들지 않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유로화 가치는 계속해서 줄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원화 가치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신흥통화들도 강세였거든요. 이런 쪽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녹아내리지 않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돈으로 내 유로화가 녹아내리면 녹아내릴수록 나중에 환전했을 때 내 눈덩이는 더 커질 거니까 신흥국 통화로 바꾼 돈을 그쪽에 표시 채권을 사든 뭐 우리 원화로 바꿨으면은 원화 표시 채권을 사든 원화 표시 주식을 사든 뭐 원화 표시 뭐 부동산을 사든 뭘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돈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표시하면 캐리 트레이드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계 그 캐리 트레이드 인덱스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계가 주도하는 유럽계 자금은 계속해서 매도세였죠. 그런데 그것들이 돌아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엔화는 굉장히 오래됐죠. 캐리 트레이드 인덱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미 일본 돈들이 엔화를 팔아서 원화를 받고 대한민국 시장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절대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달러 표시 자금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은 한 사람 아니에요. 유럽 돈도 있고 일본 돈도 있고 중국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방향성 논리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 움직였기 때문에 2100P를 뚫었다. 과연 이게 끝일까요? 새로운 시작일까요?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초강세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는 어김없이 외국인이 이 상승세를 끌어올렸던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히나 그동안 많이 팔았던 유럽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줄 악재가 될 만한 요인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만만한 거 하나 꼽아봐라. 예. 악재가 될 만한 거 중에 제일 만만한 거 하나 꼽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저뿐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그리스 얘기 꼽습니다. 네. 그리스가 오늘 아침에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디포트를 선언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확산이 되죠. 예,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이미 그리스 3년물 같은 경우에 20% 이상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내에 문제 생긴다에 뭐 내 손모가지 걸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확산된다. 그러면 옆에 뭐 스페인이니 뭐 이탈리아니 뭐 아일랜드니 이런 쪽의 국채 수익률이 들썩들썩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 대신 단기적인 노이즈를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대세를 꺾진 못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2억 유로의 긴급 유동성 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술적인 디폴트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디폴트 선언을 막고 싶거든. 돈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입장이죠. 그리고 채권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니네가 믿을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돈을 주는 거지. 좀 조건을 좋게 가져와 봐. 일단 내가 거부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협상입니다. 협상. 협상이면은 주도권을 쥐는 쪽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만 보면은 채권단이 그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끌려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디폴트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너네 이렇게 나오면 내가 디폴트를 선언해 버릴 거야. 그러면 나 돈 안 갚아. 그냥 뭐 배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협상 노이즈일 뿐입니다. 시장을 꺾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는 나오겠습니다만 꺾지 못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네. 기관들이죠. 오늘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오늘 수급표를 보다 보니까 기관들이 매도를 못 넣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네, 좀 받았어요. 쉬어가고 물론, 있네요. 예. 오늘 매수는 아닌데 매도세 나가는 게 어제하고도 또 다르네요. 그렇죠. 예전 같지 않아요. 사이즈가. 상당히 미미하네요. 그래서 때릴 만큼 때렸다. 뭐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그림 하나 보시죠. 네. 3월 달에 주식형 펀드 쪽으로 월별 입금이 들어온 거, ETF 제외하고 입금이 들어온 게 2조 원이 안 돼요. 네. 근데 유출 금액 보게 되면은 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예요? 2조 원 정도는 떨궈져 그렇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돈들을 계속해서 환매 압력으로 소화하고 있었던 게 투신권 매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달 거 한번 보죠. 4월 달 보면
뭐 물론 유출이 유입보다 눈곱만큼 많기는 합니다만 네. 사이즈 자체가 어째요? 다르네요. 굉장히 많이 네.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핑계를 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대체 뭔 위기가 터졌길래 유로존 금융위기 때만큼 주식형 펀드 편입비가 낮냐는 거죠.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려면은 주식시장이 만만해야 되겠죠. 지난번서부터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S&P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만 이익 수정 비율은 떨어져요. 세 글자로 줄이면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최근에 PBR 단은 떨어졌고요. EPS는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세 글자로 줄이면 저평가. 그러면은 어느 쪽이 만만하냐는 거죠. 이쪽이 만만합니다. 이쪽이 만만하면 외국인들 막판 남은 유동성 파티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못 살 이유가 없다. 기관들 어제 제 표현대로 하면은 더 팔 이유가 없다. 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덜 오른 증시에 주목하는 컨셉, 뭐 지금 중국과 홍콩을 보더라도 그대로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대한민국 증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덜 올랐으니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또 국내 주식으로 좁혀보자면 덜 오른 종목이 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어제 논리를 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종목이 덜 올랐는지 좀 살펴볼까요? 시소는 평평하게 있으면은 있을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네. 예, 오르거니 내리거니 해야 그렇죠. 맛이죠.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뻗쳐나간 쪽, 뭐 당연증권, 강했죠. 예, 생활용품, 뭐 화학, 제약바이오, 뭐 에너지, 건설,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쪽이 수급표가 좋으니까 이건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확산을 보이면서 제가 확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은행 보험까지 저렇게 6, 7% 올라가는 거 오늘 상당히 예, 뭐 많으시죠. 기업은행, 뭐 하나금융, 뭐 우리은행 이런 것들 오늘 주가 상승폭 보세요. 네. LIG 손보, 뭐 동부화재, 뭐 삼성화재 이런 것들 오늘 주가 상승폭 한번 보세요. 이제까지 구경도 못했던 흐름이에요. 근데 구경도 못했던 쪽에서 어울리는 옷을 2100포인트 시대에 어울리는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금 뭐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 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죠. 앞에는 워낙 잘 나갔었던 업종. 뭐 이건 수급이 뒷받침해 줬던 거고. 그럼 이게 확산이 돼서 시장의 시작이자 종착역인 밸류에이션을 쳐다봤다. 그럼 뭘 보겠느냐? 지금 여기서 PBR 보인 건데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PBR의 고점이고 PBR의 저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현재의 위치예요. 예. 그러면은 이 막대기 하단부에 접근해 있으면 접근해 있을수록 역사적인 PBR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얘기죠. 보험 오늘 무섭게 오릅니다. 예. 뭐 이유 없는 반등은 아니죠. 은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밑단이죠. 오늘 현대차 또 강하게 그렇죠. 움직이죠. 뭐 철강 그리고 유통 최근에 유통도 꽤 많이 움직였어요. 디스플레이 뭐 조선 이런 쪽들 못 쳐다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PBR 단이에요. PBR 단에서 일부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들 제약바이오니 뭐 이런 것들 PBR 단이 6배, 7배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에 지금 현재 환호하고 있다면 지금 시각이 분명히 이동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을 제시하는 게 네. 사서 올라가는 거 이건 당연히 좋은 거고 뭐 이번 1분기 추정치도 좋고 뭐 이제까지도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뭐 지금 기관들이 야 내가 그만 먹을게라고 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죽지 않겠죠. 네. 하지만 컨셉을 맞추는 건 이 옆단이에요. 안 좋아. 1분기 안 좋아. 앞으로도 안 좋아. 앞으로도 자신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기관들의 문매가 쏟아졌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기관들 수급이 반전을 보이면서 업종별 확산이 나타났을 때 이 종목들의 매도 강도가 줄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주식들이 일단 눈에 띄죠. 네. 포스코 보일 거고요. 뭐 LG전자 비롯해서 조선도 보이고 뭐 은행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디스플레이 보이고 하이닉스 보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관 수급표가 이제까지 문매를 때렸었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덕분에 굉장히 싼 가격에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2100포인트 시대에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쪽에 지속적인 포커싱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시장에서 다소 소외됐던 종목군들에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